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지난밤에 이제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주다 보니까 미국 이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4%대의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제 FOMC라는 또 하나의 또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CPI가 조금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이제 앞으로의 좀 특성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런 결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밤 늦게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이 진단 키트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했었고 오늘 아침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키워드는 결국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 순환매 장세, 이 테마별 순환매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하거나 자, 아니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그동안의 금리 인상 시기 속에 이제 많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뭐 5G 등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뭐 좀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좀 이 투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이 반도체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신규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중국의 코로나19 이 어떻게 보면 방역 완화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 노이즈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해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기약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뭐 유럽발 뭐 이런 해열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게다가 지금 이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이제 통계를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 자, 그거는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오히려 공포감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숫자가 찍혀주면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뭔가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나름대로의 불확실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감기약이나 이런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추세는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신규로 편입을 했었던 이 동아약품이라는 이 감기약 관련주도 뭐 오늘 9,940원 정도 전일 대비 뭐 시가 대비해서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제야 이 종목도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판콜로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기약 쪽은 아직까지 좀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게다가 뭐 요즘에 이제 치료제 쪽도 계속해서 좀 나름대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팍스로비드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물론 윗꼬리가 달렸지만 뭐 계속해서 이 중국발 이런 테마가 생성되는 부분들, 형성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포바이포라는 기업을 좀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XR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장 초반에는 한 4% 정도 때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줬다라고 한다면은 이 XR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장주 중에서도요 많은 성장주들이 있겠지만 다음 달 이제 CES 일정을 앞두고 결국에는 이 XR 쪽 관련된 많은 이런 전시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부각될 수 있는 이 성장주들은 XR 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이제 애플 쪽 관련해 가지고 XR 기기의 출시에 대한 이런 지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자, 오늘 한번 보시면은 자, 만약에 이런 물가가 잡히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 XR 관련주들 오늘 뉴플렉스나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세스 종목도 제가 이전에 편입을 해서 2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 그런 X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탄력성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포바이포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FOMC 회의 결과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의 이제 질의응답을 통한 어떤 발언들이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뭐 앞으로 또 시장의 결이 뭐 유지가 되거나 뭐 달라질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속 우리가 좀 보유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우선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3,000원입니다. 33,000원이고요. 종목명은 동진 세미캠.
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고객사로 이제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이 소재 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좀 나름대로 이 주가 흐름에 같이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자, 이 지난밤에 제가 이제 CPI 발표되고 나서 이제 미국장 개장하는 것까지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자, 확실히 이 CPI가 조금 낮게 나온다. 물가가 잡히면은 먼저 움직이는 이런 산업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되면서 좀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이렇게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만약에 이 CPI가 좀 잡히는 모습에서 만약에 이제 내일 새벽에 FOMC에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정도의 그 정도의 발언만 나와주고 한다면은 반도체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앞으로 중기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다른 이미 올라간 종목들과의 좀 키 맞추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진 세미케미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빵 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세게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FOMC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 그 경계감이죠. 그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뭐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FOMC가 별 내용이 없이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물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나쁘지 않은 만큼 뭐 동사의 주요 고객사 중에서 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30% 중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양호하다면은 이 기업도 같이 한번 이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다음 자료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 동진 세미캠이 이제 이 EUV 포토레지스트 PR 첫 도입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첫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첨단 공정용 극자외선 감광액 그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바로 그 기업이 동진 세미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일부입니다. 이 한 개 공정은 삼성전자 전체 공정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그동안 뭐 일본 쪽에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의존을 했었잖아요. 반도체 소재 쪽.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일본 소재 쪽 관련해서 국산화 시도를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소부장 국산화,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간 만큼 나름대로 이 기업은 이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EUV PR,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의 이제 핵심 소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도 초미세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공정에 쓰이는 이 감광액이 이전에는 일본에서 이제 거의 100%의 의존을 해외산으로 많이 했지만 자,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 동진 세미캠의 이 포토레지스트를 만약에 사용을 했는데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자, 앞으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이런 CNT 도전제나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사업을 좀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자, 동진 세미캠 진짜 이번엔 세미컨덕터, 이게 반도체죠. 이 반등 누릴까? 미치겠다, 이제 좀 가자. 자, 이거는 마지막 억지입니다. 캐먼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가격 전략 제시 드리기 전에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서도 그 파운드리 매출이 이제 그 낸드 쪽을 좀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EUV 관련된 좀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른 많은 수혜가 좀 기대되는데 파운드리 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어차피 지금 이 낸드 쪽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이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이런 확장성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업황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TSMC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사실 잘 가는 게 물론 이제 애플이라는 아주 빵빵한 고객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좀 받고 있기는 하겠지만 네. 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쪽이 이제 이 삼성전자 기업 자체적으로도 워낙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사의 뭐 EUV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필수적인 핵심 이런 강강의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뭐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런 투심 그리고 시장의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 달 FOMC만 잘 넘어가면은 다음 달도 아니고 이제 2월 초에 들어가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줄 거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좀 반도체는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앞으로 그 기업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우선은 제시를 해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3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인데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수정을 34,8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도달이 아닙니다.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